그는 1906년 8월 위스콘주인 라크로스라는 촌에서 태어났다. 오거스터와 조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명의 아들 중 둘째였고, 형이었던 해리는 그보다 7살 위였다. 아버지인 조지는 폭력적인 남성으로 알코올 중독자였고, 한마디로 인간 말종. 이런 무능한 남편을 대신하여 부인 오거스터가 생계를 도맡았으며, 그녀는 사업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챙긴다. 이후 플레인필드에 1905 에어커 정도의 농장을 사서 이사하게 된다. 여기서 오거스터가 이사를 한 이유는 두 아들을 순수하게 키우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은 상당히 위험하였다. 그녀는 너무나도 사이비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반사회적 여성이었다. 그녀는 모든 여성을 타락한 창녀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접촉하면 안 된다라는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킨다. 이로 인해 에드게인은 모든 여성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어머니였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사상을 반대하던 형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래서 1944년 에드게인은 형을 의문사로 위장해 죽이고 만다. 이후 1년 뒤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지게 되자 그는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간호하지만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는 유일하게 사랑한 연인이자 가족이었던 어머니를 잃고 외톨이가 되었으며, 그는 매일매일 대부분을 독서로 보내게 된다. 그가 독서를 하면서 해부학에 관련된 서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체에 대한 애착증에 걸리고 만다. 이후 거스라는 사람과 함께 무덤을 파는 일을 하였으며 이때 시체를 도굴하는 짓을 하게 된다. 그것을 계기로 썩은 팔, 다리, 몸통을 장난감처럼 마음대로 갖고 놀았다. 이러기를 몇십 년, 갑자기 거스가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이후 시체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노리게 된다. 죽었지. 오래된 시체보다 갓 죽은 신선한 시체를 가지고 노는 게 좋겠어.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메리 오건, 51세의 이혼녀로 그녀는 술집을 운영 중이었다. 에드게인은 혼자 있던 메리 오건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권총을 사용하여 그녀를 살해야 한다. 두 번째 희생자는 철물점을 운영하던 58세의 버니스 워든시다. 평소 에드게인이 가게에 자주 들렸기에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녀도 에드게인이 소지한 라이플에 잔인하게 살해당한다. 에드게인은 그녀를 죽인 다음 금전 등록기를 훔쳐온다. 시간이 지나고 사냥에서 늦게 돌아온 워든씨 아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을 불렀으며 조사 끝에 동전 등록기를 훔친 에드게인을 검거한다. 검거 도중 에드게인이 말하길 누군가 저한테 워든씨의 죽음을 덮어 씌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워든씨의 상황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알린 상태가 아니었기에 에드게인은 자폭한 셈이 된다. 보안관은 에드게인을 즉시 체포하고 그의 집을 수색하였다. 몇 년을 청소를 안 한 듯 각종 쓰레기가 집안에 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근원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집안 전체에 퍼졌다. 보안관은 집 뒤편에 야외 주방을 살피고 있었는데 허공에 있던 뭔가가 그의 재킷을 스쳤으며 놀란 그가 손전등으로 허공 위에 비춘 순간 그 물체의 정체를 깨닫고 경악한다. 천장에 커다란 인간의 몸통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실종된 워든씨는 그렇게 발견된다. 워든씨의 시체를 처음 목격했을 때 목이 없었는데 오전 4시 30분경 그녀의 머리가 침대 밑에서 발견된다.
이후 경찰들은 에드게인의 집을 더욱 세밀하게 수색을 하였고 상상조차 하기 힘들 광경을 목격한다. 인간의 두개골로 만든 사발, 인간의 피부로 만든 전등, 갓 여성의 가슴에 달린 조끼, 인간의 피부로 덮인 안락한 의자. 경찰에 잡힌 에드게인은 여기저기서 나오는 증거 때문에 메리 씨와 워든 씨의 살인에 대해 자백한다. 판정에선 에드게인의 정신 상태를 조사해 봤는데 심리학자와 정신병 학자들은 그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진단하게 된다. 이후 변호사는 정신 이상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결국 그는 무죄를 받고 센트리 주립정신병원에 수용된다. 그는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벗어나 여생을 병원에서 보내게 된다. 삼시세끼 꾸준히 챙겨 먹고 다른 환자들과 잘 지내며 모범적인 환자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낸다. 하지만 그도 78세 나이에 암으로 사망한다. 그를 모티브로 하여 영화 사이코,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 탄생한다. 살인자 대부분 공통점이 있다. 가족에 대한 영향, 탁한 환경.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죽인 에드게인의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의 가족 환경이 좋았다면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된다.